전세가율이 지금 빠르게 하락 중입니다. 따라서 반등이 이렇게 전세가율 자체도 하락하고 있고 주택구입 부담 지수도 그때보다 높기 때문에 반등이 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나, 시장 체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변곡점이 왔다의 저자이신 삼토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셀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와 네이버 다음에 한 5개 정도 되는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부동산 관련 칼럼을 쓰고 있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책을 5권 쓴 작가 삼토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삼토시님, 2023년 집값 하락이 사실 가파릅니다. 네. 삼토시님이 과거 몇 년 전부터 얘기해 주셨던 부동산 하락의 변곡점, 이제 완벽하게 들어선 것일까요? 일단은 2021년 3월 경에 이제 2020년 4분기에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언급하면서 네. 주택구입 부담지수라는 것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한 게 이제 2020년 4분기였는데 그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위험 수위에 진입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021년에 그리고 또 급등을 했죠. 급등을 네. 하면서 더 이제 가계 수요의 임계치를 좀 앞으로 당기는 효과가 나타나서 집값 급등뿐 아니라 또 거기다 금리까지 추가로 급등하면서 이 중장기 고점을 22년에 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말씀해주신 주택구입 부담 지수로 봤을 때, 그리고 어떤 금리적인 상황을 봤을 때 위험 수위를 돌파를 해서 너무 상승을 했다가 이제 여러 여건이 변하면서 네. 말씀하셨던 하락점에 들어섰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삼토시님은 과거부터 그 주택구입 부담 지수와 전세가율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을 데이터로 분석하시는 걸로 이제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어떤 이제 감에 의존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 데이터로 많이 분석을 해오셨는데요. 서울 수도권 2021년 말씀해주신 어떤 4분기 그 최고점 대비해서 집값이 몇 % 정도 떨어져야 좀 고평가 구간이 아닌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주택 구입 어떤 부담 지수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 할 수 있을 정도면 몇 %나 좀 하락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고점 대비 몇 % 떨어진다라고 이제 사실적으로 딱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요. 네. 사실 이제 주택구입 부담 지수와 전세가율을 제가 자주 보고 있는데 네. 주택구입 부담 지수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결국 A라는 지역의 그 중위소득 가구가 A 지역의 그 중위 가격 주택을 살 때 그때 이제 소득 대비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수준을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집값과 소득 금리를 다 함께 보는 지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2014년부터 시작된 장기간 상승의 배경 중 하나가 저금리였다는 걸 감안하면 이제 집값 대비 소득 대비 집값에서 나타내는 PIR보단 이제 금리까지 반영한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좀 더 집값의 이제 버블을 나타내는데 좀 유용한 지표라고 봤고요. 참고로 서울 기준으로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평균이 한 130 정도 됩니다. 따라서 130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좀 더 매력적인 구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세가율인데 전세가율도 사실은 이제 집값을 하방에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전세가이기 때문에 네. 전세가율이 낮으면 전세가율 자체가 이제 전세값 나누기 매매가, 즉 매매가에서 차지하는 전세가의 비중인데 그 전세가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집값과 전세값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버블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 2013년 9월에 전세가율이 60% 돌파하자 집값이 매매값이 하락해서 상승 전환했거든요. 따라서 전세가율이 약간 60%를 좀 상향 돌파하는 그때가 좀 집값이 다시 상승 전환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게 집값이 평균 몇 퍼센트 30% 하락, 40% 하락, 20% 하락 이런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얘기는 하시고 계시지만 사실은 가격 집값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소득의 어떤 증가라든가 특히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될 거냐가 네. 이 대출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집값만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네.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평균치인 130 근처에 좀 다다라야 그래도 네. 좀 고평가는 아닌 게 아닌가. 네, 좀 이제 어느 적정 수준에 가깝게 내려온 게 아닌가. 그리고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줘서 전세가율이 60% 정도 돼야
이제 상승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세가율이 지금 사실 전세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만큼 전세가도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현재 그렇죠. 그쵸, 이게 맞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 다음 거에 좀 대답을 어느 정도 이 배경이 나온 것 같은데, 예. 최근 송파나 강동구 같은 지역은 고점 대비 뭐 마이너스 30% 수준의 굉장히 단기간에 크게 하락한 실거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이 이제 작년 말부터 나오고 특례 보금자리론 등이 출시되면서 이제 부동산 바닥 찍었다. 네. 반등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지역들의 호가라든가 실거래가가 전보다 조금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1월부터 이미 다 반등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추세적인 상승 전환, 그러니까 반등을 하지만 이 상승이 굉장히 추세적이거나 대세 상승으로 다시 진입하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좀 돌이켜 보면 2008년 9월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집값이 빠르게 빠졌는데, 그러다가 2009년에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반년 정도 반등하다 다시 이제 하락장으로 빠졌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2018년 10월에 주택구입부담 지수가 약 157.8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소득의 한 40% 가까이를 이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내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세가는 39%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았죠. 역사적 저점에 가까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주택구입부담 지수가 굉장히 높고 전세가율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집값을 하락시킬 만한 상황이었다 할 수 있는데, 왜 2009년에 다시 반등했냐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금리를 매월 내리면서 기준금리가 5.25%에서 2%까지 가격적으로 내리면서 유동성이 대폭 강화가 됐고, 또 마침 2009년에 위례 토지보상금이 지급됐거든요. 여러모로 유동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집값이 반등을 한 거죠. 근데 그렇다 해도 결국은 저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자체가 너무 높고 전세가가 너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시장이 체력이 버티지 못하고 반년 뒤에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 2008, 9년보다 그때보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더욱 높고, 전세가율은 그때보다 높긴 하지만 문제는 추세거든요. 전세가율이 지금 빠르게 하락 중입니다. 따라서 반등이 이렇게 전세가율 자체도 하락하고 있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그때보다 높기 때문에 반등이 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나, 시장 체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 올해 2023년 1월 들어서 나오고 있는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 물론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의 상황보다 사실 더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으로 좀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전고점까지 다가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여기서 뭐 찔끔 오르고 거의 뭐 올라가지 않는 그렇게 될 거라고 또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우리가. 일단은 시장이 반등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약간 관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다만 그것이 뭐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렇게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금리와 연관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과거의 반등장, 2009년의 반등장은 사실 금리가 3% 가까이 기준금리 인하가 있으면서 막대한 유동성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준금리는 조금씩 올라가지만 이미 상한선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작년 네. 이제 말 때의 분위기랑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시중금리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은행들에게 좀 금리를 좀 내려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려가서 최근에는 3% 후반, 뭐 4% 초반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가 좀 이렇게 시장금리가 예상만큼 높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살짝 낮아지면서 네. 부동산 가격이 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데, 요 금리적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 이런 규제 완화, 1.3 대책으로 나온 규제 완화, 그리고 약간 시중금리 인하 이런 부분이 현재 반등에 힘을 보태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약간 방금 답변 드린 내용과 비슷하게도 여전히 이제 주택 금리도 여전히 내려가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수년간의 금리보다 높은 상태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집값 하방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전세값이 빠지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주택구입 부담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아까 방금 전에 2020년에 전고점을 4분기에 돌파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건 이제 실수요가 이제 집을 사기엔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서울 기준으로 2017년에서 20년까지는 갭투자 서울의 갭투자 비율이 25% 내외였는데 21년이 되면 40%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전세값이 빠지다 보면 이 21년 40%라는 전세 갭투자는 사실은 전세값이 거의 절정에 달했을 때 갭투자를 하신 분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22년 하반기 그리고 23년에 전세값이 빠지고 있다면 21년에 갭 투자하신 분들이 23년에 만약 이제 세입자분들이 이제 재계약을 요구할 때 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실 때 네. 이제 새로운 세입자분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역전세의 뇌관이 좀 커지는 21년 40%라는 갭 투자율이 23년에 역전세라는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도 집값이 이제 지금 반등하고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 금리가 조금 인하되고 어떤 상승에 대한 공포가 조금 사라지다 보니까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그 외에 주택구입 부담 지수나 또 21년의 갭 투자 비율 네. 또 그 전세가를 하락하는 거를 연장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받쳐줘야 그 유지가 될 텐데 네. 종합적으로 고려하셨을 때는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반등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지금 시장 금리는 다소 정체되거나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고용 상황과 물가가 예상보다 강해서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다라는 또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사실상 뭐 5.1% 기준금리 뭐 요 정도 내외로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기정사실화 했었는데 네. 그걸 조금 부인하시는 발언도 했거든요. 일각에서는 미국의 고용 상황에 경고해서 예상보다 더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좀 지금보다 더 커져버리면 우리가 네. 사실 더 낮은 상태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좀 시장금리나 대출금리를 다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이 다시 시작되면서 대출금리, 전세자금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지금보다 올라간다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일시적 반등 추세에서 하락으로 다시 뭐 방향을 좀 바꿀 수도 있을까요? 사실 앞으로 뭐 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그 인상폭은 저는 이제 크게 지금 인상폭을 키우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면 결국은 이 주택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집값이 떨어져도 금리가 오르면 지수가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소득의 많은 부분을 계속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결국은 주택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실수요뿐만이 아니라 투자 수요 입장에서도 메리트이 사라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금리 인상이 될 경우는 금리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금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 인상폭이 적을 거라고 보지만 금리 인상이 다시 시작된다면 가격의 하락적인 부분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